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혼조세 양상으로 마감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거래소는 0.26%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증시는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와 약간 차별이 있는 것이요. 어제는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코스피가 강했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다라는 거. 요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래소, 즉 코스피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출발했는데 또 생각보다 출발은 약했어요. 좀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리는 흐름인데 이거 선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요, 순환매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제 올라간 주식이 오늘 내리고, 오늘 내렸던 종목은 내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환매 흐름이에요. 즉, 서로 키 맞추기 흐름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5일선이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5일선이 또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유 갖다 붙이는 이유는요. FOMC 회의가 오늘 밤 말고 내일 밤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모레. 근데 우리나라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영이 될 거야. 그래서 미리 매물이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요. 서로 종목 교체 흐름이 나오고 주변 증시와도 연동된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고요. 순환매 흐름으로 제자리는 찾아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했어요. 수급동향 보시면은요. 기관의 매물,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과 함께 매수를 했고요. 거래소가 약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물이 5,850억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의 매도. 네,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우리나라 좌지우지하는 거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식 매수를 하는 거를 보면은 조금 낮게 사는 흐름 안에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누르면서 매수했거든요. 이것도 나쁜 상태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일단 바닥을 잡았고요.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는 주요 투자 주체들이 이제 매수해도 될까? 그럼 어떤 종목을 살까? 좀 싸 보이는 종목 살까? 그러면서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일도 이런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 크고요. 종목별 장세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 테마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대형주단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주요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특히나 인수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6대 추진 방향과 110개의 세부 과제, 바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6개 추진 방향, 110개의 세부 과제, 여기에서 다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안 움직이는 테마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있었던 종목군, 테마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 테마,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 영상 콘텐츠, K 콘텐츠죠.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요거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테마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관련 테마를 보면은요. 오늘 인수위에서 그 세부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두산중공업이죠. 과거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장중에 이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에서 윗꼬리를 살짝 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테마가 이랬어요.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오는 흐름, 지수와 연동된 흐름이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가장 화제였었던 것이 이 원자력 발전 테마였어요. 뉴스도 좀 많이 나왔고요. 추진 방향 쪽에 인수위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이용률 조정. 그래서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다수의 차세대 원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과 협상 중. 영국에서는 지금 총리가 나서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규정을 짓고 1년에 하나씩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발표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전은 세계적인 테마입니다. 중기적인 테마라는 거에서 보면은요. 중기적인 흐름에서 과연 어디에서 뚫고 갈 건가? 이게 문제지, 시간의 문제지, 더 올라갈 거, 그리고 고점 돌파를 할 거라는 거, 이거는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심 종목에 있죠. 그 이외에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들 종목군들이 일단은 대형주, 중대형주 단에서 포진돼 있고요. 그런데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중소형주 단의 움직임이 좀 더 강력하긴 합니다. 부품 단이겠죠.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는 우진이라는 종목 15% 마감하면서 전 고점 하루에 지금 거의 2달째 조정이었는데 하루에 갔다 오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 이 종목 역시 중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에너토크라는 종목 9% 상승했는데 이 종목 역시 전 고점대 뭐 한 달 넘게 2달 동안 조정을 보이는데 하루에 22% 급등하면서 뭐 거기에 매물 소화를 한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서전, 기전 이 종목은 미리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전, 기전이 투자한 회사 상장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엮이면서 그동안 이미 먼저 출발한 상태였다라는 점. 물론 조정이 상대적으로 짧았죠. 이러한 점까지 같은 테마로 엮어서 보셔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로봇 관련주인데요. 인수위, 대통령 인수위에서 미래산업 육성 전략 발표, 여기에 대해서 추진 방향 6개, 110개의 세부 과제. 이 내용 중에 또 중심이 이 로봇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 단에서 몇몇 종목이 오늘 세게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테마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휴림 로봇이 거의 상한가죠. 거의 상한가 27% 급등 마감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 4% 상승하면서 일단 대장 휴림 로봇이 가장 세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TPC라는 종목도 오늘 급등 22%까지 급등하면서 1월 초에 고점까지 기록하면서 약간 물량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종목 역시 로봇 관련주로 엮여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콘텐트리 중앙, J 콘텐트리가 사명이 바뀐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콘텐트리 중앙, J 콘텐트리가 콘텐트리 중앙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수위에서 K 콘텐츠 지원, 이것도 하나의 국정 방향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테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주로도 관련 있죠. 극장에서 이제 마스크도 벗는 날 또 올 거고요. 그리고 음식물도 섭취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회사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점까지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면은 이 K 콘텐츠 관련해서는 콘텐트리 중앙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요 주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면서 여러분들께 콘텐트리 중앙 말씀을 드리고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역시 주도주인 거는 분명해요. 주도주이자 대장주 이 두 종목 콘텐트리 중앙과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오늘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
A스토리입니다. 예, 과거에도 A스토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큰 수익, 예, 여기에서 한번 세게 수익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말씀을 잘 안 드렸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관심을 기울여도 될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니까 요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테마로 또 움직였었던 종목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진성 TEC를 비롯한 건설 기계 쪽이 아주 세게 움직였습니다.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이 부품 종목이죠. 특히 미국에 수출이 좀 많은데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여기에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밝힌 적이 있죠. 그 부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예, 이틀 연속 또 올라가면서 고점을 다시 치닫는 흐름이 나오니까 중심 종목 진성 TEC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더불어서 대장주로 나선 거는 이 종목입니다. 워낙 가벼운 종목이고요.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세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는 현대 에버다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요. 주도주는 주변 관련 종목들, 테마 업종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탄력 있게 세게 움직이는 종목을 대장주라 그러는데, 일단 현대 에버다임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최근 올라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대창단조, DY파워, 이 종목 역시 건설기계,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굴삭기라든가 뭐 이러한 건설 중장비, 거기에 부품을 제공하는 그러한 종목들이니까 하나의 테마로 보시고요. 또 하나, 이 중장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 현대건설기계 오늘 4% 상승하면서 같은 맥락에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이 건설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올렸는데도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장중에 나왔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판매 단가를 그 이상으로 올려서 팔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상승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것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사명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 현대건설기계도 전 고점을 오늘 뛰어넘는 흐름이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전 고점 뛰어넘는 흐름이 나왔죠. 추세적인 흐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생각하자라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표 종목들이 이들 종목 그리고 철강주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